네, 예고해드린 대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 특사단 얘기부터 먼저 여쭤보고 일반 정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특사단 미국 다녀오셨죠? 예, 지난 10일 날 가서 예. 월, 화, 수, 목, 금 활동하고 일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주로 예. 어떤 목적과 어떤 그러니까 예. 이번 대표단이 여야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간 초당적 방미 사절단이었는데요. 이제 초당이라는데 의미가 네. 있고 만난 미국 사람들 예. 뭐 쉬지 않고 계속 만났습니다만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예. 싱크탱크 뭐 관계자들 전문가들 초당 대표단이 온 걸 보니까 한국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구나, 예. 이 시스템이 기능하는구나 하는 예. 그 자체가 메시지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전한 메시지, 정상 국가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미국 사람들의 반응도 예. 놀랍다. 그 공통적인 키워드가 회복력이라는 단어였어요. 예.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놀랍다. 예. 어쨌든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또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행정부 방미였다고 관계자들 좀 봅니다. 보셨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를 갔습니다만 예. 이제 주로 의회를 만났죠. 의회요. 예. 의회의 반응은 지금 탄핵 사태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거기도 이쪽에서 초당적으로 왔으니까 그쪽에서도 초당적인 어떤 만남이 주로 이제 공화당 쪽을 아무래도 예. 다수당이고 지금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공화당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예. 역시 이제 놀랍다는 반응이죠. 네. 한국 같은 나라 수준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자기들이 벌어진 잘, 거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자기들이 없는 메모리 반도체든 배터리든 전기자동차, 철강, 예. 쉽빌딩, 조선 이런 거에서 명명백백한 선진국이고 예. 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계엄령이라니 예. 쿠데타라니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뭘 궁금해했느냐? 예. 계엄을 왜 했답니까? 예. 그런 예. 거.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초당 대표단이기 때문에 뭐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예. 장기 독재 욕망이 근본 원인이다.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예. 가족의 부패, 예. 그 가족의 부패와 함께 국민의 신임을 잃어버린 거, 예. 낮은 지지율 그리고 야당의 장벽.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그 대통령직이라는 게 제한된 권력 행사인데 예. 그 범위를 벗어나서 결국은 이제 장집권을 노린 거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예. 예.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까? 혹시? 그런데 이제 같이 간 분이 예. 조경태 의원과 배준영 의원인데 이 조경태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소개를 이렇게 이분은 육선 의원이고 여당에서는 최다선 예. 의원 시니어 최다선인데 탄핵에 찬성한 12명의 여당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의원이다. 예. 이런 뭐 반응도 하더군요. 조경태 의원도 어떤 이 계엄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은 이제 헌법 위반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한 건데 또 같이 간 또 우리 국힘의 동료 의원은 이제 당의 입장은 아무튼 야당의 그런 횡포 때문에 불가피했다 하는 그런 당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 국회에서도 어떤 한국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만나보신 의원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궁금해하죠. 언제쯤 다음 선거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아마 5월 달에는 선거가 있을 거고 새 정부가 출범할 거다. 그러면 5월 달에 새 정부가 이제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관계가 다시 정리정돈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대화를 나눴죠. 정 의원님 보신 어떤 의원들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바라보셨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기조 혹은 뭐 우리와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두 가지가 중요하죠. 안보 그리고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제 목표가 그거잖아요. 적자를 해소하겠다. 무역 적자. 미국에서 돈 벌어가는 나라들을 용납할 수 없다. 돈 벌어가려면 그만큼 대가를 내놔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2023년과 24년도에
미국에 투자한 외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1등이다. 23년, 24년에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1등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중에서도 8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일자리가 독일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만든 미국 내 일자리보다 고연봉이다. 평균 임금이 10만 6천 불. 우리로 따지면 한 1억 5천죠. 1억 6, 7천 이렇게 되는 돈인데 이거는 다른 나라가 만든 8, 9만 불짜리 일자리보다 훨씬 더 고급 일자리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 갑을 관계가 바뀌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게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이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를 표로 만들어서 트럼프에게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팁이랄까요? 좀 얻어오셨군요. 그 어떤 대응에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접근법이고요. 지난번에 이시바 일본 총리가 가서도 뭐 5장짜리 이 파워포인트 저 설명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1 트릴리언 그러니까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근데 그럴듯하지만 이거 시기를 안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한 누적 액수에다가 뭐 이걸 붙여서 1조 달러 이렇게 이제 세일즈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역시 미국의 관심은 공화당 뭐 민주당 때 만들어진 한미일 협력입니다. 협력구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혹시 집권하면 한일 관계가 또 틀어지는 것 아니냐,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이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민주당과 또 민주당의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인적 교류, 경제, 안보, 정보 공유 등 분야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이 바이든 정부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삼각 틀 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올라간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강조했죠. 방위비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얘기를 나눠보셨어요? 의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알래스카 상원의원 이제 댄 설리반이라는 분인데 거기 이제 가스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시 채굴을 해서 파거든요. 이거 좀 사라 한국이. 그래서 이제 일본, 한국, 대만 뭐 근데 이제 트럼프도 강조하는 가스, 석유 이런 거기 때문에 좋다. 우리 얼마든지 한미 의원 연맹 이렇게 뒷받침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국힘에서 간 조경태 의원이 우린 반대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상원 의원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왜 반대냐? 우리 삼성이나 현대차의 그 보조금 그거 깎아버리면 우리는 못 산다. 그거 당신들 약속한 대로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거 약속대로 보조금 지급해라. 그러면 우리 가스 사줄게. 그런 반응은 뭡니까, 그쪽? 이제 뭐 그럴 리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에너지와 함께 조선 이제 그 선박 건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해군력. 그래서 그 한국 조선소에 와봤느냐, 좀 안 와봤다고 그래서 와라 한국에 우리가 초청할 때니까 현대, 대우, 삼성, 조선소 한번 보면 놀랄 거다. 우리가 레버리지 지렛대는 있습니다. 그 지금 걱정은 우리 어떤 행정부가 공백 상태라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그 공백에 대해서 어떤 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싱크탱크 만날 때도 그렇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앉자마자 지금 좀 한국 상황 등등 볼 때 경주에서 열리는 가을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가 갈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와 함께 CEO들, 대기업의 CEO들은 바쁜 사람들인데 경주까지 가기가 힘들다. 또 숙소 문제도 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길래 지금 제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전달했습니다. 이거 정부가 뭐 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근데 바로 이 대행 체제 속에서 오는 불안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공백이 있군요. 뭐 분명히 없을 수는 없겠죠. 외교.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또 지금 대행 체제라는 이 비정상적인 체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상대를 않기 때문에 매를 좀 피하는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몰아서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새 정부가 들었으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말 거래 달인이라고 불립니다. 예.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죠.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예. 북핵 문제 하나 여쭤보고 국내 네. 문제로 오겠습니다. 북핵에 대한 어떤 입장은 좀 뭔가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사실상은 무시 방치 하면서 이제 제재 일방 압박해서 결국 이제 계속 끌고 왔는데 그 바람에 핵 문제는 더욱 악화됐죠. 핵 능력은 고도화됐고 윤석열 정부와 이제 그 발을 잘 맞춘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것이 가치 동맹, 한미일 동맹. 이제 이게 한미일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 중국 봉쇄의 틀이 완성됐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걸 전부 지금 뒤엎는 게 트럼프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과 사이 좋다. 그리고 원산 갈마반도에 그 아주 콘도 그 아주 훌륭하더라. 뭐 등등 이러면서 지금 크게 세계 전략 속에서 보면은 미러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이든 정부 때는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침탈한 침략 국가로 푸틴을 규정했고 러시아를 규정했는데 이제 명백한 설명 없이 지금 미러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근본 원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루트 코즈 근본 원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나토가 동진하니까 이거 푸틴이 쳐들어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언설과 함께 이제 미러 관계가 정상화 되면서 노림수는 그거죠. 중국과 러시아를 떼놓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를 좀 떼놓으려고 하는 거고 또 중국과 북한과도 여차하면 벌릴 수 있는 틈을 보는 거죠. 그것을 기회로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 인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물론 이제 핵 보유 국가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정식 명칭이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 핵을 너무 많이 가졌다. 너무 많이 가질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 함의가 뭐냐면 조금은 가져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져도 문제 없다. 관심은 뭐냐? 미국으로 날라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 없애면 미국은 뭐 안전하다 뭐 이런 건데 ICBM만 억제시키면은 그렇다면 일본이나 한국은 입장은 다르죠.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뭐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우면 김정은 위원장이 테이블에 앉지 않죠. 그러면 결국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합니다. 1단계 동결, 2단계 불능화, 3단계 해체로 가는 그 프로세스에서 일단은 머지않아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을 말씀하실 그렇죠. 그 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한국 배제는 지금 뭐 가능성은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트럼프는 뭐 우리가 사정한다고 해서 뭐 발목 잡는다고 해서 뭐 안 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북미 대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는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등장으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반도의 큰 이익은 뭐냐면 적어도 남북 간의 전쟁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전쟁 가능성은.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남북 간의 평화 공존 그다음에 비핵화의 과정 외교를 통한 여기에 이제 슬기롭게 지금부터 외교의 시간입니다. 남북 문제는 의외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렇죠.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남북 관계를 손을 내밀기보다는 이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점검하고 정도하면서 그다음에 한일, 일본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걸 다 정비한 다음에 이제 남북 대화의 재개 그러니까 지금 적대적인 관계로 돼 있잖아요. 지난 6년 동안 개미새끼 한 마리 오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암흑기인데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국내 문제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죠? 5월 대선이라고 봅니다. 5월 대선이요. 저쪽 여당은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오래 정치를 해오셨고 대선 주자도 하셨고 하시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중에 이제 단일화 과정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극우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 모습은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 모양새로 아마 유턴할 겁니다. 유턴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 정치 지형이 결국엔 5% 싸움입니다. 근데 유턴하기에는 너무나 좀 너무 오른쪽 그러니까 끝으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자충수라고 봅니다. 근데 대선은 이제
이제 며칠이라고 지금 모르지만 3월 10일이든 15일이든 예. 파면 결정이 나는 순간 예. 아마 스탠스를 조정하겠죠. 급하게 유턴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태 이렇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당내 경쟁까지는 예. 말하자면 극단적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경선에서는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최종 후보는 극단적인 인물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아마 대선을 염두해서 약간 어떤 중도 쪽에 가까운 분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게 결국 대선 때는 시대 정신이 부딪히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시대 정신이냐라는 건데 시대 정신은 계엄을 찬성하느냐, 대통령직이 그 야당이 반대하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맞는 거냐, 계엄할 수 있는 거냐, 또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 거냐 하는 세력과 그런 주장과 아니다 계엄이 어떻게 가능하냐, 신속한 탄핵이 답이다라고 주장해왔던 그런 정신과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그 본질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중도층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건 정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이 대세인 거죠.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만약 민주당 얘기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요새 중도 보수론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 보수라는 게 아니고 가령 독일이라고 해 보십시다. 예. 지금 독일이라고 보면요, 지금 민주당은요, 이 중도도 아닙니다. 예, 그냥 우파입니까? 그러니까 예. 독일 기준으로 보면 3인당은 이제 좌파죠, 진보죠. 기민당은요, 사회적 시장 경제와 노사 공동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노사 공동 경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메르켈 총리 지금 저 기민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보면은 보수 정당이죠, 중도 보수 정당이죠.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얘기하는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다. 상황은 뭐냐? 세 가지 폭풍이 덮쳤잖아요. 계엄령 폭풍, 쿠데타 폭풍, 트럼프 폭풍, 그다음에 AI 폭풍이 강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지금 자칫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판입니다. IMF도 아닌데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응급 처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도 보수든 뭐 중도 진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응급한 상황에서 나라 경제를 정상화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시간 정말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비명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비명계의 지금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명이든 친명이든 지금 다 탄핵해야 된다는 거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는 다 뜻을 같이 하는 거죠. 함께 해야죠. 예.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비명계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비판은 뭐 항상 건강한 거죠. 그래서 다 그걸 포용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